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많이 실망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질타하십니다. 여당, 야당 구분하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권을 앞세우고 기득권에 안주한 채 민생 파탄에 고통받고 있는 절대다수 서민들의 생활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 문제, 복지 후퇴, 자원외교를 통한 국고탕진, 성완종 게이트 등 다 말하기도 힘든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서 수십 년간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광주 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 키운 지역 일꾼 강은미가 지역민들을 제대로 대변해서 광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와 서구 발전을 위한 저의 대표 공약은 서구를 호남권 최고의 문화 생태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구에는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호남 KTX의 개통과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으로 많은 문화예술 관광객들이 광주를 방문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앙공원은 소중한 휴식 공간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중앙공원이 소멸될 위기에 있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여 제대로 된 교육 생태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국민소득을 높이고 가계부담을 줄이는 저의 공약은 첫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광주에 수소, 전기, 미래형 자동차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올리겠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즉각 인하하겠습니다. 둘째, 병원비 걱정 때문에 아파도 참아야 하는 서러운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국민 3천만 명이 사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저는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월 200만 원 임금소득자가 지금보다 18,000원만 더 내면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정치개혁입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진보정당이 10%대의 지지를 받아도 의석수는 4%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대신 의원 정수를 60명 늘려 360명으로 하자는 제안입니다. 특권은 없애고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우리나라 재정적자는 30조나 되고 현재의 재정규조로는 정부 재정적자가 상당 기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기적으로 국가 부도 사태를 경고하였습니다. 조영태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 부자 감세하면서 인하된 법인세를 원상 회복해도 5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OECD 최하위 수준인 재정 규모를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조영태 후보는 복지국가를 말하면서 꼭 필요한 재정규모 확대와 이를 위한 증세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어떻게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영태 후보의 지역 10대 공약 중에 화정동, 쌍촌동 일원의 노후 불량 하수관과 정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은 이미 시장이 이루어야 할 일이었고 다른 광역시도는 모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집권 여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조영태 후보께서 답변할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첫째 질문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강은미 후보께서 질문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법인세만 환원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가 당시 세계 금융위기를 빌미로 해가지고 법인세도 인하하고 증여세, 상속세도 대폭 경감하고 또 양도소득세도 거의 폐지하거나 없애고 이런 많은 그런 감세 정책을 추진했죠. 그게 5년간 추산했을 때 약 100조 원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대부분 환원해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시급한 게 과거에 최고 세율 25%였던 법인세율을 다시 22%로 내렸는데 이걸 다시 우선적으로 25%로 환원하는 게 우선 급선무이고 이어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재정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그 노후 불량 하수 관거 문제는 우리 광주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가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하수 수고율이 50% 미만입니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800억 예상되는데 광주시와 국가와 협조해서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천정배 후보님은 호남 정치를 얘기할 적임자가 아니고 지역주의에 기댄 또 다른 계파 정치의 출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영태 후보는 정권 교체를 주장한 데 대해 반성과 혁신이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1년의 기간 동안에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진짜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이정승이 적임자라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은 조영태 후보가 아니고 이정승 후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정말 필요한 지역에 일이 있다고 하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있던 없던 반드시 해결해줘야 대통령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외교로 낭비한 예산이 30조 원입니다. 그 돈 낭비하지 않고 각 17개 광역시도에 돈을 내려줬다고 하면 정승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일 다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방기하고 있고 또 국정조사 하려고 하는데 국정조사도 방해하면서 그러면서 이 집권 여당인이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각종 공약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한테 한 약속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집권 여당 국회의원 한 명이 만들어지면 몇 천억 내려준다고 합니다. 이거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기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4명의 후보가 누가 당선이 되던 정말 지역이 필요한 일 돈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내려줘야 하고 정부가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승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동네 일하자고 뽑는 의원 아닙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이루지 못한 일인데 혹시 나라에서 돈 좀 가져올 일 있으면 그런 일 옆에서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나도록 세월호 인양은커녕 진실규명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광화문에 차벽까지 세우고 유족들을 향해 체류액과 물대포까지 쏘며 연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입니까? 대통령은 보살펴야 될 나라 일이 생기면 해외 순방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 국정은 범법자로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사실상 실무총리가
맞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국가의 위기입니다. 정승 새누리당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보름지기 지역구 국회의원의 제1우선 할 일은 지역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지 대사도 같이 해결하는 것이죠. 어디 지역 구민 놔두고 다른 일 먼저 합니까? 이정현 효과 보셨지 않습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교훈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서 해결할 겁니다. 말로만 비난하지 말고 같이 실천하여 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데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물론 지역구에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역의 민원 한두 가지 해결해 준다고 국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국가의 제대로 된 정책을 요구하고 우리가 낸 세금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조용택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조용택 후보는 지난 3월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천정배 후보에 대해 명분 없는 탈당을 한 철새 정치인이라고 했고 4월 17일 보도자료에서는 천정배 후보를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야권을 분열시키고 배반의 정치를 하는 천정배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A가 아니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용택 후보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서구갑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탈당과 지역구 바꾸기라는 측면에서 조용택 후보와 천정배 후보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초선 의원으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이런 방구도 없이 저를 경선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공천이 아니라 경선도 참여시켜주지 않은 부당한 처사, 원칙 없는 처사, 밀실 공천, 이것에 대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몸으로 던져서 무소속 출마를 감행했지만 바로 다음에 당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지금 우리 서구 을 지역에도 네, 저기 한 분 네. 더 질문해야 되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서구 을 지역은 그동안에 지역위원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서구 을 지역을 재건하기 위해서 저 기득권 버리고 을 지역에 왔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택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광주 시민과 서구 주민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 눈에 대들보는 놔두고 남의 눈 티만 타박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 정치를 더욱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다음은 겁니다. 천정배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천정배 후보께서는 출마 선언문에서 호남의 소외와 낙후, 무기력한 호남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외론 이런 것이 또다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강은미 후보의 우려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오랫동안 생각해오던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호남이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됐다는 거 강은미 후보도 인정하시죠? 네, 세대 통합을 위한 복지 예산 분배 문제입니다. 이번 질문은 강은미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무상교육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 원. 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고 새누리당의 약속이었습니다. 공약이 후퇴되고 무책임하게 파기된 것이 문제이지 이와 같은 복지 정책의 방향은 옳은 것입니다. 공약이 후퇴되고 파기된 까닭은 예산 부족 때문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지금 예산 때문에 중단 위기에 있습니다.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고 우긴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결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고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1위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키우는데 약 3억 1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시민들 상당수가 영세 자영업자이고 비정규직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고 부모를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확 바뀌어야 합니다. OECD 최하위 수준의 조세 부담률로는 OECD 꼴찌의 공공사회 복지 지출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가려면 사회복지세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복지 세력, 정치 세력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천정배 후보께 묻겠습니다. 천정배 후보께서는 4월 16일 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천정배의 개혁정치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문제의식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정배 후보가 과연 진정한 개혁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주고 있습니다. 천정배 후보님은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지요. 당시 국민들은 제대로 된 개혁정치를 하라고 열린우리당에게 152석이라는 단독 과반수를 만들어줬습니다.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등 4대 개혁 입법에 대해서 10석의 민주노동당도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야 간에 적당히 타협을 보면서 누더기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힘있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시절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혁되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성찰과 반성 없이 이제 와서 개혁 정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강은미 후보께서 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저는 정치를 벌써 20년쯤 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특별히 영입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을 만드는데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저한테 왜 책임이 없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저한테 큰 허물이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여러 번 국민들께 사죄한 바도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서구 유권자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현재 우리의 광주 정치, 호남 정치 그리고 야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서구의 위대한 유권자들의 힘을 빌어서 이 광주 정치를 살리고 호남 정치를 살리고 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유권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집권 여당의 과반이 넘었을 때도 하지 못한 것을 천정배 후보 개인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입니다. 오히려 정말 정치가 바뀌려고 하면 건전한 제2야당, 정의당 같은 당의 세력이 더 커지고 그 세력이 커질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천정배 후보께 묻겠습니다. 천정배 후보가 여당 의원이고 장관이었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사회 비정규직이 폭증했고 양극화가 가장 심화되었습니다.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 제정에 나섰지만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에 대해서 당시 열린우리당이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의원님도 찬성을 하셨더라고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 하겠다고 하시니까 좀 우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정의당과 같은 건전한 진보 세력과도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책적으로도 공통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문제,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집권하고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비정규직 법을 만들었는데 차별 금지하자, 또 남용을 금지시키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제가 사과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후로도 저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한 정의당 못지않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발표된 공약 중에도 비정규직을 2년 동안 사용하면 그 직급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더라도 정규직화해야 한다 하는 정책적 제안도 내놓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단식까지 하면서 제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은 해주라. 밥 전체를 반대했지만 그래도 요것만큼은 이게 통과되면 정말 큰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약속, 비정규직이 2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정규직화되게 그것도 강력하게 주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열린우리당 그렇게 단식까지 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말 무시하고 진행했다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사태가 생긴 겁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다음 조용택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조용택 후보는 민생 공약에서 지방자치단체 근로자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저희 당의 이제 공약이고 저의 네. 공약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제 국민 기초연금을 지금보다는 훨씬 아니 저기 의원님 임금을 다른 거 기초임금을 조금 더 질문해야 되니까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것만 문제고요.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제 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제를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초임금이 올라가면 사실은 생활임금은 따로 자치단체가 운영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해 가지고 적어도 생활급을 보장하겠다 하는 그런 주장이죠.